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의 일원을 포함한 약 67.8km² 면적의 대덕연구개발특구라는 이름을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26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404개의 연구소 기업과 2356개의 기업, 카이스트, UST 등 다수의 과학기술 대학이 포진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과학연구단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은 허허벌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날의 대덕특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을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특공대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따를 거하고 그 다음에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할 임무로 받았습니다. 같은 해 몇 달 뒤 울진 삼척 연안을 통하여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군 감축 방침 발표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었고, 당시 우리 군의 장비 수준은 북한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 무기 생산을 위한 중화학공업과 기술 발전 필요성이 인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연구단지인 홍릉연구단지는 좁은 부지로 인해 기존 연구기관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추가 연구기관 수용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1970년대 초 제2의 연구단지 조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일본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를 벤치마킹해 교육, 연구,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규모의 연구학원 단지를 구상했습니다. 이는 연구자료와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통계 및 분석센터 등을 통해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대덕을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그중 대덕은 한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교통망이 연결되고 금강을 옆에 끼고 있어 용수의 공급과 처리 등 연구 환경이 적합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따라서 제2연구단지는 대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73년 1월 표준연구소를 시작으로 충남대 공업교육대학, 한국선박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한국해결료공단 등이 입주하였습니다. 주로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입주하였는데, 이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시오. 미쳤네. 넌 너무 건방진 새끼야. 왜 이래? 뭔 짓이야? 너도 죽어봐.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덕연구단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1982년을) 넘기면서 대덕연구단지 내부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1979년 이후 동결된 연구비와 정부의 미온적인 지원 정책, 열악한 생활 환경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대덕연구단지 입주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대덕연구단지는 아직 교육시설, 의료시설,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면 대책으로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구단지 내에는 식당, 이발소, 미용실 등을 갖춘 복지관이 들어섰으며 대전과학고등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과 퍼블릭 골프장 같은 스포츠 시설이 조성되고 숙박시설과 대규모 회의장, 문화행사장을 포함한 대전과학문화센터도 함께 건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단지 입주자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단기적으로 연구단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으며 장기적으로는 1988년 이후 연구소, 대학, 두뇌 집약적 첨단 산업의 연계를 목표로 하여 특히 반도체 및 전자공업 육성 계획을 통해 전자통신 산업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1980에서 90년대에는 한국기계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에트리 등 대부분의 정부 출연 연구소와 LG, 한화, 삼성 등의 민간 연구소가 대덕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에트리는 산학연 공동개발을 주도하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4m, 16m, 64m D램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대덕은 80에서 90년대 동안 이처럼 많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외환 위기의 여파로 대덕은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많은 연구원들은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창업의 기회로 전환되어 퇴출된 연구원들이 벤처 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대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벤처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가 창업한 기업으로 국내 최초 인간형 로봇 휴보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최근에는 제조업과 의료 분야에 적용 가능한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589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알테오젠은 LG생명과학연구소 출신 박순재 대표가 창업한 바이오 벤처로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과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며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기준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16조 7,684억 원으로 코스닥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덕은 2000년대를 넘어서도 첨단 과학기술과 창의적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1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는 우리가 상상하고 도전하는 모든 혁신이 가능한 글로벌 과학기술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5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